이재명은 2005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남시립 병원 설립 운동 등이 좌절된 경험은 그에게 제도권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직접 시장이 되어 병원을 세우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정부 시기 정치개혁 분위기 속에서 금전적, 조직적 기반이 부족해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 역시 입문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입당 직후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역 정치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에게 패배하며 첫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아 중앙정치에도 참여했으나 이후 개인 출마에서는 연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이후 분당갑에 전략 공천되었으나 득표율 33.23%로 낙선했습니다. 연속된 낙선에도 그는 민주당 부대변인직을 맡아 중앙당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 시기에 성과 부족은 이재명의 조직 기반이 약한 정치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분당 지역에서의 패배는 향후 지지층 확장의 관점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기 정치 활동을 통해 제도권 진입에 어려움을 실감했으며 당내 세력의 구도와 지역 정치 환경의 제약을 넘는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를 앞섰습니다. 특히 열세였던 분당 지역에서도 44.6%를 기록하며 지역 기반을 넓혔습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재선에 도전해 55.1%의 득표율로 다시 당선되었고 분당에서도 53.8%를 얻으며 과반을 넘겼습니다. 시장 취임 직후 이재명은 집무실을 2층으로 옮기고 시장실을 북카페로 개방하는 등 상징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인 시장 재임 중 발생한 판교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5,200억 원의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는 긴축 재정과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했고 2018년 초 재무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 매각과 지방채 발행 여부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3대 무상복지로 불리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무상교복은 중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산후조리비는 출산가정에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중앙정부와 시의회와의 마찰, 포퓰리즘 비판, 법적 논쟁 등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이재명은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했으며 성남시 의료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고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방식을 통해 반부패 및 개방형 행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8년은 복지 정책과 재정 개혁을 통해 전국적 주목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논쟁이 수반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던 공영개발은 무산되었고 성남시가 추진한 지방채 발행 방식의 공공개발 역시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 성남의 뜰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에 우선주 50% 플러스 1주를 출자하여 배당 권리를 확보했고 화천 대유자산관리와 SK증권 등 민간 사업자는 보통주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이 임대주택, 부지, 공원 조성, 터널 건설비 등 약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주요 성과로 강조되었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장도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배당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화천 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은 약 3년간 4,040억 원 규모의 배당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소액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로서는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특히 사업 협약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되었거나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공공이 확정 이익을 우선 확보한 구조이며 민간의 리스크 부담을 고려한 설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관련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으로 본격화되었고 민간 관계자들의 기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재명 본인에게도 배임 및 뇌물 관련 혐의가 제기되며 사건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공공이익 환수라는 명분과 민간 특혜 의혹이 충돌한 사례로 향후 그의 정치 경력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3월 성남시장직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압승한 뒤 본선에서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누르고 56.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 계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오른 것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정, 평화, 복지를 통해 도정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억강 부야, 기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전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 기본 소득으로 확대되어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도입되었고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전 도민에게 지급했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제효과를 강조했으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비대체 효과를 근거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미 공공안정정책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는 신천지 예수교 총회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를 시행하며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부의 선별 지원 기조와 달리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며 정책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자연환경 정비 측면에서는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이는 도민의 자연 접근권 회복을 목표로 했으나 상인 단체와 일부 기초 단체장과의 마찰도 발생했습니다. 주택 정책에서는 기본 주택 개념을 도입해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GH가 이 지사의 자택 인근 아파트 고액 전세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임기는 강한 정책 집행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동반된 시기였습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 의료계, 지역 정치권 등과의 충돌은 그의 행정방식이 협업보다는 결단 중심에 있었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 7월 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자신을 국민의 머슴이라고 표현을 하며 국민 주권 실현과 전환적 공정 성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중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청년과 여성 지원, 불평등 완화 등도 주요 의제로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선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접전을 벌였으나 최종 득표율 47.83%로 0.73%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근소한 차이의 대선이었으며 선거 전략, 중도층 확장 실패, 사법 리스크 등이 복합적인 패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직후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그는 은퇴 대신 정치활동은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구 을 지역구의 전략 공천되었으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당내 최대 주류 정치인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높은 당원 기반과 전국적 인지도를 유지하며 당내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개항을 보궐선거 승리는 그가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동시에 선거 직후 복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이재명의 보궐선거 출마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중앙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그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2022년 8월 28일 제6대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현장 중심 지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위해 최고위원 회의의 지역 순회 개최, 전당원 투표 확대, 민생 입법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개파가 균형을 시도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른바 비명계와의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당 대표로서 그는 민생 경제 회복을 중심 기조로 설정하고 복지 노동, 청년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요 발의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이 있었으며 보편적 출생 지원금과 등록금 부담 완화, 낭북간, 한라인 복원 등의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기본 시리즈의 재확산을 시도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024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은 다시 대표로 선출되어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연속 재신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대표 재임 중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대북 송금, 위증교사 등 여러 사건이 변형되었으며 사건 및 재판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로 이어졌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4월 27일 윤석열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으로써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가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김동연, 김경수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로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유력 주자로 복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는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정책 중심의 본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직후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후 그는 접경지대와 동해안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방문했고 통합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의 정치 행보는 본선 경쟁과 함께 사법 절차를 병행하는 구조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시기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활동은 지속적인 법적 절차와 병행되었고 공직 진출 및 선거 일정과도 맞물리며 사법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2022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리고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하면서 쟁점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대장동 위례개발과 관련된 혐의는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 민간업자와의 유착을 통한 뇌물수수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측의 수익 배당 구조와 초과이익 환수조항 누락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에서 병합재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기업으로부터의 후원 유치가 인 허가 편의 제공과 맞물렸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며 북한에 자금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으며 외국한거래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는 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으로 배당되었고 첫 공판일자는 배당되었습니다.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이후 이재명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개별 사법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이며 각 재판의 결과는 향후 정치 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그는 현재 본선 경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법적 쟁점을 안고 있는 이중 경로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